일단은 뭐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216번까지도 한 번만 보고 다음 개념 좀 이어서 가볼게. 216번 봅시다. 216번. 자,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이제 요번에는 검사식 한번 작성하지 말아볼까요? 이거는 p가 으다. 얼마야? p 몇이다.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되는 사람? p 1이 4다. 오케이. 좋아요. p 1이 4다를 준 거죠. 때로는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그 검사식도 그냥 시각적인 분석을 해야 될 상황도 있긴 해. 근데 그러면 만약에 풀다가 뭔가 막히면 그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써도 되는 거고, 일단은 P1이 4다라고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인 거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는 1차식이 아니죠. 얘는 검사식을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px는 써보자. px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 있나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나도 그냥 qx라고 관심 없어요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4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도 알려줍니다. 2차로 나왔으니까 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인 거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x를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또다시 검사지 적어볼게요. px 다 적어야 돼요. 손이 게으르면 여기 문제는 잘 풀 수가 없어요.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눴어요. 거기다가 뭔가 관심 없으면 구분 좀 해보자. 이거 qtx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r3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야? rx를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구한 다음에 거기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 뒷부분이 rx가 될 건데, 여기가 지금 rx가 될 건데요. 우리 rx에 대한 정보가 현재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쓸 수 있는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형태를 잡아봅시다. 3차로 나눴으니까 rx는 몇 차여야 돼요? 2차? 이하. 2차 이하. 입으로 뱉거나 속으로 소리치거나 2차 이하. 자꾸 뱉어야 되게 되는 거야. 2차 이하인데, 그러면 2차 이하면 여기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모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봐봐. 그래서 난 배운 대로 지금 열심히 모델링을 했어. 그럼 나는 이 r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요를 알려면 a, b, c를 다 알아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정보가 최소 몇 개 필요해요? A, B, C를 얻어내기 위한 A, B, C와 관련된 관계식, 어떤 본질이 다른 관계식 3개 이상이 충돌을 해야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연립방정식의 논리인 거고, 근데 여기서 A, B, C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만한 게, 자, 너희들 뭐 비교 일단 안 돼요. 지금 P랑 Q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수 비교를 할 만한 게 없어. 대입 할 수 있어요. 뭐 대입할까? 뭐 대입해보고 싶어? 그치? 누가 1이라고 했네? 1. 당연히 얘 때문에 1을 집어넣고 싶겠지? 그럼 x는 1을 집어넣읍시다. 여기 살짝 밑에 적을게. x는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적지 마세요. p1이야. p1은 싹 날라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지금 p1이 처음에 4라고 줬으니까 이게 4다. 여기까지는 안 보인다 지금. 맞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맞춰졌어. 근데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으로 만드는 값, 이거 얼마인지 너희들 는영 달고 근해 공식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면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를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아직 안 배운 허수 나와요. 허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가 또 허수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내가 쓴 게 다 항등식입니다. 얘도 항등식이고 얘도 항등식이고 심지어 다 px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비교, 대입, 연결이에요. 자, 내가 뭐였지?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 px, qx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대입 했어. 하나 했는데 얘 썼어. 써먹은 거니까 동그라미를 치자. 근데 안 끝났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결국엔 연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남았다는 얘기야. 여기는 지금 이 BC까지 A, B, C를 다 결정해야 되니까 정보가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이거는 애초에 세 개를 다 얻어낼 수 있는 문제의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RX를 설계해야 되는가? 이제 연결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연결.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거 지금 다 PX에 대한 얘기예요. PX에 대한 얘기. 똑같은 PX를 한 번은 얘로 나눠봤고요. 나머지가 얘고요. 한 번은 얘로 나눠봤고 얘 곱하기 얘로 나눠봤고 나머지가 모르니까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봐봐. 요거를 좀 이해해 보면은 좋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9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얼마지? 4가 4번 들어가니까 3 남죠. 3 남죠.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19를 12 더하기 7 이게 오늘 후반부에 할 중요한 설명의 스타트야. 사실은 12 더하기 7이라고 썼으면 이게 4로 나누고 있을 때 지금 나누기 4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4로 나누고 있을 때 그 나머지 3이라는 건 어디서 발생했을까? 12가 7을 만약에 이게 분리해서 썼다면 이 12에서 나머지가 생겼을까? 왜 안 생겼어? 12는 4의 배수, 즉 4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고 이 7이 4를 인수로, 약수로 갖고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즉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19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면 그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왔다. 즉 4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아닌 걸로 만약에 분리해서 써봤을 때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 그 3이라는 건 7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 그 3과 그 3은 똑같은 3인 거예요. 맞지? 이걸 이해해보자.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볼게 다시. 자, px를 밑줄 쳐볼게.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예요. 근데 그 똑같은 px가 이렇게 밑으로 적혀있거든. 밑에 줄로 적혀있거든. 근데 이 밑에 줄이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적혀져 있죠? 내가 파트를 나눠볼게. 이 앞쪽 파트 요만큼이 하나가 있고 얘 더하기 얘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px야. px인데 위에서 정보가 뭐였어?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더하기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밑줄 친 두 파트 중에서 이 왼쪽 파트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12가 4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가 안 생겼던 것처럼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갖고 있는 이 왼쪽 파트, 왼쪽 섹션에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니까 써볼게. 이 나머지는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일까? 지금 이걸로 나누고 있을 때 이 3x 더하기 4라는 나머지는 이 밑에 쪽에다가 이 정보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연결을 시켜보는 과정인 거야. 연결을 시켜봤을 때 여기서 안 생기고 여기서 생겼다는 거야. 3x 더하기 4.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이런 얘기. 쉬우게 어려운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자,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다라는 거는 px의 특징이야. 근데 밑에 줄도 px예요. 밑에 줄. 이거 자체도 표현이 다른 거지만 얘도 px고 얘도 px야. 그럼 이 정보를 이쪽에 갖고 오면
이쪽에서 나머지가 안 생겨요. 그럼 3x 더하기 4라는 건 여기서 생기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인 거구나. 뭐가? 이 rx라는 놈에. rx라는 쪽에서 이 나머지가 발생하는 거고 나누고 있는 식이 얘인 거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는 건 이 rx의 특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rx의 특징. 그러면 이제 rx를 마무리해 볼게. rx는 몇 차 이하라고? 2차 이하다. 2차 이하이면서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놈이 되는 그런 꼴을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하면 최고참 개수만 딱 A로 설정해주면 끝나요. 봐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꼴 갖춘 거 맞지 지금? 여기에 곱하기 얼마에다가 A 더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로 나누면은 여기 나눠 떨어지고 몫이 A가 될 거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2차가 되는 거고 A가 0이라면 얘 사라지는 거니까 1차 되는 거고 2차 이하의 표현도 완성시킨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하다 아니다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수 있냐 없냐 될 여지를 남겨놨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니까 그 차이인 거니까 결국엔 RX를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연결까지 적용한 풀이 방법이다. 모델링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 몇 개 설정했지? 한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A, B, C 애초에 이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놨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고 그러면 다분히 내가 계속 흐름까지 계속 얘기해줬어요. 비교, 대입, 연결 중에 이거 두 개 가지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연결까지 왔어야 되는 거고 그럼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똑같이 얘도 PX고 얘도 PX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라는 걸 이 아래쪽에다가도 적용을 시켜볼까? 왜? 그런 생각을 왜 했지? 여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가 안 생겼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이 나머지에서 여기에서 이 나머지가 생겼다는 거야. 어떤 걸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RX 내가 구하고자 하는 RX는 요 모델링 방법을 연습을 하고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고요. 차수가 2차 이하인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1차식을 곱하면 안 되겠죠. 그냥 숫자만 곱해보고 그런 다음에 3x 더하기 4라는 나머지가 이쪽에서 나왔구나 이쪽에서 나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한 개 남았으니까 우리는 요거 P1, 2, 4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이용하면 끝이 나겠죠. 왜 그러냐면 P1을 집어넣으면 싹 날라가고요. 여기에 P1이 R1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P1은 R1이랑 똑같은데 그 R1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7이야. 3A 더하기 7이고 이게 4라고 알려줬으니까 내가 설정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밝혀지는 거고요. 따라서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갖다 꽂으면 진짜 RX가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다 밝혀지는 거죠. 전개해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뭐 사실 전개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여기 아예 3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생각하고 3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한번 전개해보자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3x니까 플러스 2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3이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rx가 다 밝혀졌습니다. 이건 a, b, c로 나왔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a, b, c 세 가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얘는 다분히도 연결을 쓰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 문제였다. 그런 거죠. 216번 같은 경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쉬워지게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건 너희들의 몫인 거야. 연결. 왜 연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비교, 대입 안 됐으니까 이건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정보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라는 얘기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RX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미지수를 한 개만 설정하면서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중요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이제 특강때는 뭐 안 했던 내용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돼. 지금부터는 특강이 아니에요. 정말로. 일단 하나씩 받고 이제 컬러로 만들어놨는데 이 프린트물들 어쩔 수 없이 줄 거예요. 이거 다 필기를 시키면 너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만들어갖고 자 이름이 뭐 L 파일에다가 모아두시면 되겠죠. 공통수학 관련된 L 파일 하나 해가지고 거기 책에다가 L 파일 자체를 끼워놓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할 거냐면 우리는 책은 유형 10번 쪽을 가면 될 것 같아. 유형 10번 쪽. 자, 유형 10번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유형 10번에 224번 문제를 하나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김없이 뭐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개념을 공부했으면 이제 숫자로 활용하자. 숫자에다가 그 개념을 적용해보자라는 개념이 항상 등장했잖아. 그래서 22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의 활용 문제인 거야. 나머지 정리의 활용 문제. 어떤 식이냐면 이건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99에 10제곱을 얘를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그럼 몫이 적당히 있을 거고 이 나머지가 적당히 있을 건데 자 이건 숫자의 나눗셈이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인 거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나눗셈의 나머지의 범위는 당연히 0 이상 98 미만의 숫자를 채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자 근데 이게 99의 10제곱을 너희들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것도 뭐 규칙, 큰 의미에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자, 너희들은 집중해야 될 게 여기 10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99가 10번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99하고 98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 이게 하나 차이인 거잖아. 우리 마치 숫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그 식의 구조 파악할 때 뭐 가운데 끼겨 있거나 반복되는 거를 x로 두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99를 한번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99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본 따가지고 한 등씩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x의 10제곱을 내가 x-1 여기서 내가 99를 x라고 했을 때 이 나누는 숫자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1차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거 가볼게요. 여기 관심 없는 몫은 여전히 그냥 qx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내가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검산식을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뒷부분에 꽂히는 숫자 0차죠 0차 이 숫자도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은 박스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렇지?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구해야 될 건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야. 근데 이걸 지금 계산을 못하니까 이 계산 구조를 본따서 검산식을 작성한 거야. 본따서 작성한 겁니다. 본따서. 그럼 나는 항등식을 만들었으니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뭘 쳐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본따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x에 원래 의도에 맞게끔 99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자 x에다가 이제는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본다는 거기 때문에 99를 x로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쓴 거고 여기는 99를 이제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99의 10제곱이 98 곱하기 관심 없는 q의 x자리에 99를 집어넣은 거니까 q 99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어떤 값일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이 될 거야. 따라서 99의 10제곱을 98로 나오면 뭔가 숫자가 곱해지고 더하기 1 나와서 이 문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이 들어갔겠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는 어떤 Q99, 이 관심 없는 거, 이 숫자가 들어갔을 거고요. 98 곱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1이 된다. 라는 거지. 그게 1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1이 나왔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이 1이
나머지의 범위에 부합하는 숫자인 거니까 얘를 진짜 나머지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한 문제만 더 해보면 여기 책에 없는 거 그냥 내가 막 만들어 볼게. 한번. 자, 봐봐. 뭐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보면 3에 이렇게 해보자. 3에 80점. 을 80제곱을 2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면 얘도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려면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야. 이 나누는 숫자를 1차식 내가 도입한 x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끄트머리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여기를 만약에 그냥 여기를 x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를 x라고 하고 나서 얘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x라고 하면 3의 80제곱을 x 26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냐? 바로 떠오르는 게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할게요. 여기서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자꾸 항상 하나를 강조할 건데 이 3하고 26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 어떤 그 공통된 숫자? 그 느낌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요. 3의 세제곱이 27이다로부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 3의 세제곱의 전체에 이거 몇 번까지 통째로 적용할 수 있을까? 26번까지 곱하면 78제곱인 거고 거기에 3의 제곱이 한 번 더 추가로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26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중에서 우리 나머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여기 27이잖아? 다시 한번 써볼게요. 27에 26제곱 곱하기 9인 거고 걔를 2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연결을 좀 시켜줬어. 저 항등식의 연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거 여기 26하고 27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뭐 27을 x로 보든 26을 x로 보든 상관이 없는데 27을 한번 그냥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27을 x라고 한번 바라봅시다. 이 문제는 x에 26제곱에다가 앞에 9가 있는 거지. 9는 그냥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9는 9라고 써볼게요. 그럼 9x의 26제곱을 x-1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건데 내가 1차로 표현하고 연결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여기 뒤에 꽂히는 숫자도 적을 수가 있어요. 얼마일까? 얼마야 여기 뒤에 꽂히는 숫자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 1 넣으면 관심 없는 몫이랑 날아가고 얘가 9되니까 여기가 9가 꽂힌다라는 얘기인 거죠. 9가 꽂힌다.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본따서 최대한 나누는 이 숫자를 1차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도 x를 공유하게끔 얘도 표현했고요. 얘도 표현했고 다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난 x자리에다가 원래 의도에 맞게끔 27을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9 곱하기 27의 26제곱인데 이게 이거였어요. 380제곱을 바꾼 거였으니까 380제곱은 26으로 나눴을 때 관심 없는 몫이 있을 거고 숫자가 9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 9는 0 이상 26 미만에 부합하니까 우린 나머지로 채택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 문제 정답은 나머지가 9다. 요런 거. 자,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하나의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한테 추가로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프린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 얘기부터가 이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중요해요. 어떤 식이었어? 복습 한 번만 해보자. 검토 한 번만. 우리가 숫자 활용입니다. 활용.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결국엔 지금 궁금한 게 뭐지? 나머지잖아. 우리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다. 나머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1차식으로 나눴다는 전제 하에는 그 나머지를 빨리 구해낼 수 있다. 몫을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가 해주고자 하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정리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본 따서 한 등씩 만든 다음에 원래 의도대로 대입해서 이 구조를 잡을 수가 있고 범위에 맞으니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문제 살짝 바꿔볼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본 따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얼마나 적어야 될까? 여기가 이게 한 등식에서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러면 다시 99 집어넣으면 99의 10제곱은 98 곱하기 어쩌고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되죠? 어떻게 적어야 돼? 우린 무조건 이 범위에 집어넣어야 돼. 이건 지금 자연수에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몫에서 하나 빼서 98 하나 갖고 와서 여기에 플러스 98을 해주고 정답은 97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숫자에 나눗셈인 거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오는 거 상관이 없어. 어차피 차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숫자로 가는 거고 정확하게 0 이상 98 미만이라는 범위가 정의로 되어 있으니까 정의로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왔다면 이렇게 보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정해서 97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고 이거 프린트하고 마칠 건데 자 이제부터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거기 프린트도 내가 예제 비슷하게 적어놨거든. 지울게요. 이만큼은 적어놨으니까 자 이해를 좀 시켜볼 건데 봐봐. 거기 내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특강 제목을 달아볼게요. 제목은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이 생각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부터. 자, 우리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는 지금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관심 있게 보고자 해. 나머지가 얼마냐? 이런 상황을 깔아볼게.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주어진 숫자가 42가 있어요. 42.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내가 38도 적어놨죠. 38도 적어놨죠. 그러면 너희들 4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지? 4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머릿속에 되지? 몫이 8이고 나머지가 2구나. 그거를 한번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5로 나눴을 때 우리 검산식 배웠으니까 5 곱하기 8 더하기 2로 적을 수가 있고요. 38을 5로 나눴을 때는 5 곱하기 7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1이에요. 왜 1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이해해보자. 자, 이 42 곱하기 38은 현재 내가 궁금한 거 지금 이 배경 상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맞지? 그러면 42를 요거 가지고 써볼게. 5 곱하기 8 더하기 2라고 써볼 거고 38을 5 곱하기 7 더하기 3이라고 써본 다음에 내가 얘를 5 곱하기 8, 2, 5 곱하기 7, 3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전개를 한번 해보면 5 곱하기 8, 5 곱하기 7, 5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8, 그 다음에 요거 곱할 거니까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나는데 한번 내가 적었지만 좀 느낌이 오니? 느낌이 와? 뭔 느낌이 와야 돼? 지금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은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아까 내가 가볍게 인트로를 저 문제하면서 깔았었죠. 여기는 5를 한 번이라도 갖고 있는 놈들이잖아. 애초에 여기 5 곱하기 8이랑 5 곱하기 7만 넣고 5 들어있는 거랑 3만 넣고 5 들어있는 거랑 2만 넣었으니까 이 5, 8, 5, 7, 5 한 번 이상 들어있고요. 5 들어있고 5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이 42 곱하기 38을 계산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야. 여기만. 근데 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 42에서 5를 빼내면서 만든 거예요.
5를 빼내면서 내가 다 빼내가지고 2를 남겼지만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얘는 5 곱하기 7에다가 이게 검산식은 아니지만 35 더하기 7이라고 해서 이 42를 7이라고 생각해도 나머지는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42를 2라고 생각해도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나머지는 이 뒤쪽 부분에 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치? 그게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42하고 38을 곱하든 더하든 빼든 간에 어차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42를 7이라고 보나, 뭐 12라고 보나, 17이라고 보나, 2라고 보나, 마이너스 3이라고 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5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기에서 5를 빼내거나 더하면서 만들어지는 숫자 그런 걸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숫자의 스케일이 제일 작은 놈으로 맞춰본다고 하면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 지금 곱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곱셈이 나온 겁니다. 41을 2로 볼 수 있고 38은 3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계산 결과가 얼마야? 6이잖아? 근데 6은 나머지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얘는 결국엔 나머지를 얘기할 때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42 곱하기 38은 실제로 5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일 거예요. 덧셈은 어떻게 할까? 덧셈은 더 쉽지. 42 더하기 38 이걸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 얘도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적어볼게요. 얘 5 곱하기 8 꼭 이렇게 적는 건 아니지만 5 곱하기 어쩌고에다가 나머지 숫자 꼴로 만약에 쓴다면 여기 뒷부분이 40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여기 뒤에도 5 곱하기 7 더하기 3인 거니까 여기 5 곱하기 어쩌고의 쩌리로 만약에 구분해서 표시한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더하기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이라는 게 42 더하기 38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5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에서. 여기 5 곱하기 8, 5 곱하기 7은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답은 얼마예요? 0이에요. 실제로 더해봐도 당연히 0인 거지. 이제 더하거나 빼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만 아니면 돼. 나눗셈만. 그러면 이제 다 적지 않아도 자 봐봐. 다 적지 않아도 내가 42를 7번 곱했다. 7번은 너무 많은가? 한 3번만 해보자. 3번 곱했어. 거기다가 38을 곱하고 거기다가 38에 제곱을 더한 다음에 이걸 5로 나눴어. 나머지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제 자 어차피 5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만을 관심 있게 본다면 42는 5씩 여기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도 역할이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를 빼고 하면서 숫자를 최대한 낮춰봤을 때 2랑 똑같아요. 그럼 42 3번 곱해져 있는 건 이 3번 곱해져 있는 거라고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38도 숫자를 5씩 빼가면서 낮춰봤을 때 얘는 3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38, 3이랑 똑같아. 제곱이랑 똑같아. 그럼 이게 계산하면 8 곱하기 3, 24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이게 계산인데 8, 3, 24에다가 40, 33인가? 33이지? 33이죠. 맞죠? 24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그럼 33을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얘가 범위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눠주면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정답이 3이에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고 5로 나눠도 당연히 나머지가 3일 겁니다. 이게 내용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뭐 이걸 사실은 대학교 정수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수론 이제 수학과를 가면 정수론이라는 거에서 이 정수를 깊게 연구하는 학문이 있거든. 거기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건데 근데 이 개념 자체는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알아두시면 이 공통수학의 나머지와 관련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 위쪽에 오른쪽에 이런 거 써놨어. 참고만 해. 참고만. 이 표현이 기호인 거거든. 이게 42랑 여기 세 줄 써있잖아. 37이랑 30이랑 내가 5씩 빼면서 다 이렇게 세 줄 써놨죠.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면은 뭐 3도 될 거고 뭐 한 번 더 빼가지고 마이너스 2로 가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로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줄짜리 기호 너희들 어디서 봤지? 도형 파트에서 보지 않았나? 삼각형의 합동할 때 봤잖아. 이거 합동 기호 맞아요.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의 합동을 표현하면 합동이다라고 읽어. 똑같이.
근데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뒤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이거 모듈러 법이야, 법. 근데 법이 무슨 의미냐?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괜찮지? 소통을 하면 돼.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42나 37이나 아니면 덧붙여도 상관없어. 47이나 아니면 여기다 5 20번 더해가지고 140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5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드는 숫자들끼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표현해요. 47이나 40이나 37이나 140이나 3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7이나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역할이 똑같아. 합동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38도 써놨습니다.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궁금할 때는 38이나 33이나 아니면 덧붙여가지고 43이나 48이나 다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숫자의 스케일을 낮추는 게 목적인 거니까 3까지 낮추면 좋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2까지 낮추던가. 절대값이 최대한 작아지게끔 낮추는 게 계산할 때 용이하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나? 좀 귀에 들어오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특강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자 그럼 볼게. 자 봐봐. 내가 이거 다시 풀어볼게. 나머지 정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도 기억하실 거고 자 문제가 이거였어요.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야. 나머지가 궁금해. 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방금 배웠던 기호로 쓰면 이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98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99나 1이나 똑같아. 그래서 답이 1이야. 1의 10제곱이야. 다시 99의 10제곱은 나머지를 구할 때는 요 99, 98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숫자를 바꿔도 역할이 똑같다고. 근데 하나 빼면 그냥 1로 간단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1이 10번 곱해져 있는 거랑 역할이 똑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고 0 이상 99 미만에, 98 미만에 들어가잖아? 그게 나머지라고 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가 그냥 답이. 아까도 1 나왔죠?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고. 하나 더 해볼게요. 거기 프린트의 이 예제가 아까 했던 거랑 좀 유사한 예제를 내가 집어넣었는데 거기 프린트의 맨 밑에 쪽에 오른쪽 하나만 더 해볼게. 거기 2의 81제곱을 31로 나눈 거. 자, 2의 81제곱을 3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31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만을 관심 있게 본다. 이런 의미인 거야. 31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아까 나머지 정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2와 31을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과정은 필요해.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이 센스죠. 2의 5제곱에 이게 32인 거니까 31이랑 최대한 가깝게 맞춰봤고 거기 자체의 16제곱에다가 2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81제곱이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놈은 내가 바로 합동식 써볼게. 얘는 31로 나누고 있잖아. 근데 얘가 32잖아. 그리고 32가 16번 곱해져 있고 거기 곱하기 2한 거잖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기로 연결되는 숫자에서 31을 빼내거나 더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32에서 31을 빼내면 이거 1에 16제곱 곱하기 2랑 역할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2죠. 답이 2예요. 이 2는 나머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가 거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는 합동을 표현한 거니까 세 줄 썼고요. 여기는 진짜 계산한 거니까 그냥 등호를 썼는데 한마디로 뭐야? 31을 자 이렇게 정리하자. 곱하기 더하기 빼기로 숫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 곱하기 더하기 빼기. 그러면 여기 이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16번이 곱해져 있다는 거니까 그 숫자들에서 나누고 있는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도 나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굉장히 큰 숫자, 감히 계산해 볼 수 없었던 숫자를 스케일을 낮춘 다음에 나머지를 빠르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에서 우리 31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아주 찬찬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했죠. 100%안 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간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여기가 요 32. 여기 2는 이미 차분하게 작은 숫자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뭐 31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29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 최대한 스케일을 절대값을 낮추자는 이인 거니까 요거 1로 바꾼 다음에 1의 16제곱 곱하기 2로 생각하면 그게 2고요. 얘가 0 이상 31 미만에 잘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나머지구나 판단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한테 이제 필기를 할 걸 하나만 더 줄게. 하나만. 자, 이게 이제 합동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썼던 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합동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가로 내가 공부를 시킨 거야. 근데 지금부터 한마디 최종적인 결론을 내보면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제가 중요한 거야. 거기 맨 위에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진다 내가 주제를 달아놨잖아요. 조금만 더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너희들이 나머지만 저거와 똑같이 나머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가 발생 이거예요. 너희들의 실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주제 딱 두 줄인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밑에다가 요번에는 식의 예제를 하나 적어볼게. 그럼 추가로 필기를 좀 해봐. 그냥 막 만들어 볼게. 어떤 얘기냐면 뭐 숫자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식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해볼까?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라는 거에 뭐야? 식제곱이야. 얘를 x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혹시 뭔가 있고요.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뭔가가 있겠죠? 그지? 2차니까 만약에 1차 이하로 모델링을 한번 해본다면 뭐 ax 플러스 b인 건데 이거 자체를 내가 그냥 rx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rx를 구하라고 했어. rx만 구하래. 그러면 오늘 저 두 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얘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칠게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일단 대입으로 할 수 있니? 한다면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값 나오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어쩌고다라는 거밖에 안 나오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를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1 두 번 겹쳐가지고 결국엔 하나의 정보밖에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럼 a, b를 결정 못하니까 rx를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뭐로 나누고 있는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뭐만 궁금한 거야?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집중해. 여기 왼쪽에 10, 이거 10차니까 감히 전개하지도 못하겠지만 얘를 내가 다시 써볼게. 이게 혹시 이렇게 보인다면 너희들 지금 내가 이해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적은 걸까?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거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한 거잖아. 여기서 이게 이거의 뭐 10제곱이긴 한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를 내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즉 요놈에다가 더하기 1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걸 실제로 10제곱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잠깐 얘를 한 몸으로 볼게요.
요거를 한 몸으로 보고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여기 더하기 1이 추가로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a라고 생각해보자. 이걸 내가 b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희들 이거 a 더하기 b의 식제곱 전개하는 거 할 수 있죠. 경우의 수적으로. 그럼 a 10번 고르는 게 맨 처음에 있었을 거야. 노란색으로 적을게. a 10번 고르는 게 있었을 거고 자 여기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 지금. 여기 a 9번에다가 b 1번 고르는 거 뭐 10개가 있을 거니까 뭐 10 a 9에다가 b 1번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갈 거야. a 8개짜리도 있을 거야. a 8개짜리에 b 2개짜리도 뭐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쭉 가. 7개짜리도 있을 거고 6개짜리도 있을 거고 끝에 a 하나에다가 b 9개짜리도 몇 개가 있을 건데 그것도 10개가 있어요. 경우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b만 10개 고르는 거 끝에가 딱 있겠죠. 그리고 느껴지니?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얘고 걔를 잠깐 내가 a라고 둔 거잖아? 이만큼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겨요. 이 a를 한 번이라도 갖고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거야. 숫자를 식으로 옮겨놓은 거야. 내가 지금 숫자를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는 얘기는 뭐지? 나머지가 얼마야? 답은 1이에요. 답은 여기에서만 생긴다는 거고 자 내가 여기다 박스 쳐놓고 적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만을 바라봐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말이에요. 나머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하면 된다라는 거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내가 본식을 뭐 10제곱인 거는 상관없죠. 얘 더하기 얘의 10제곱인 거니까 그 나누는 식에 더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이걸 한 몸으로 본다면 얘 10개, 9개, 8개, 7개 이렇게 고르는 것들이 쭉 전개가 될 건데 얘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만 나머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b가 1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봐도 이건 식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0x 더하기 1이었다 이런 거죠. 이건 대입으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뭐 비교 대입 연결, 검산식에서 비교 대입 연결을 한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빼놓고 관찰하자. 그런 거죠. 아까 숫자에서도 한 얘기가 그건 거지. 이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내가 38을 뭐 5 곱하기 7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10제곱을 5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얘는 결국엔 이 부분이 빠지고 3의 10제곱만 바라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버전이 있고 식 버전이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거기에 적을 거 적으시고요. 요 예시도 그거 안 적어놨어 내가. 요거는 수업 때 하려고 그냥 막 만들어 본 거야. 뭐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해. 왜? 어디서도 이렇게 수업을 안 하거든. 책에서 절대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너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하고 숙제는 뭐 숙제는 많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공통사들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227번까지 풀어보면 되겠죠. 쌤이랑 같이 한 거 포함해서 227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당연히 이 책 갖고 와야 되고 월요일날 기출부 리뷰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4개야 4개.